태산이 딸 지연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준열 씨.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이라고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아? 넌 내 거야. 영원히. 준열은 지연의 팔을 강하게 잡고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 당장 놓으시오. 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준열과 지연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지연의 목소리에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여기에?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 딸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준열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제가 언제부터 노인의 말을 들었나요? 그 순간 태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15년간 잊고 있었던 그의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딸을 위해 다시 한번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강태산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원의 작은 화단을 돌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요한 새벽빛을 바라보는 것. 오늘도 그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장미가 참 예쁘게 피었네. 태산은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73세의 그는 이제 서울 변두리 조용한 주택가에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강태산은 철의 판사라는 별명으로 법조계를 주름잡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심리하는 법정에서는 지위고 권력이고 없었습니다. 오직 법과 정의만이 존재했죠. 그의 판결은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때로는 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의 신념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태산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옆에는 딸 지연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대학 졸업식, 첫 직장에 입사하던 날, 그리고 결혼식 날의 모습까지. 지연아, 오늘은 잘 지내고 있니?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법정에서는 강철 같았던 그도 딸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지연이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죠? 문을 열자 딸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곧 굳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태산은 딸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목을 감싼 스카프를 풀자 태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목에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그건... 태산의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스카프를 다시 목에 둘렀습니다. 아냐, 그냥 넘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산의 눈을 피하는 딸의 모습에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지연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지만 팔을 뻗을 때마다 소매 사이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태산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빠에게 말해봐. 태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요즘 전시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말을 마친 지연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태사는 창가에 서서 황급히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태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이웃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강 선생님. 따님 요즘 괜찮으세요? 얼마 전에 이혼했다면서요? 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이요? 지연이가요? 김씨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 입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모르셨나 보네요. 미안해요. 근데 그 사위라는 사람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박에 폭력까지. 우리 조카가 같은 미술관에서 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태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지연의 창백한 얼굴, 목과 팔의 멍 자국, 그리고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뜬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사는 지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딸이 또 피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연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지연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준열 씨.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이라고?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아? 넌 내 거야, 영원히. 남자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태산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손, 당장 놓으시오. 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과거 법정에서 사용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와 지연이 동시에 태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서준열이 태산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 철의 판사가 되살아난 듯 날카로웠습니다. 내 딸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자네가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거요. 서준열 씨. 태산의 목소리에는 15년 전 법정을 주름잡던 권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준열은 태산의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아버님이 협박하십니까? 제가 언제부터 노인네 말을 들었나요? 웃기지 마세요. 그 순간 태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결심되었습니다. 15년간 잊고 살았던 그의 신념과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태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과거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기 직전 그가 짓곤 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태산의 집으로 피신한 지연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차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태산은 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모든 걸 천천히 말해도 돼. 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딸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마침내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빠, 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흐느낌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태사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열 씨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침착하게 딸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심장은 분노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서준열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지연에게 꽃을 선물하고 깜짝 데이트를 준비하는 등 로맨틱한 제스처를 아끼지 않았죠. 당시 태산도 딸의 결혼을 축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걸 못마땅해 했고 제 옷차림을 지적했죠. 그때는 그저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목에 멍 자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준열 씨가 술에 많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다며 저를. 지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를 때렸어요.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지만 그는 딸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사위로 맞이했던 사람이 자신의 딸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다음 날이면 울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연의 눈빛이 허공을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마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아빠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태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준열에게 건네며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던 순간이 쓰라린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연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항상 정의를 지키는 분이었잖아요. 제가 실패한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었어요. 태산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철의 판사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딸이 도움을 청하는 걸 막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멍든 얼굴, 부러진 손가락, 피멍이 든 팔과 다리. 태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2년 전에 이혼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준열 씨는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미술관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태산의 눈썹이 의문스럽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네. 지연은 쓰게 웃었습니다. 준열 씨의 아버지, 서정한 회장님이요. 그분이 모든 걸 막았어요. 부동산 재벌의 힘이란. 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정한 회장. 비리와 불법 로비로 유명한 재벌가였죠. 딸의 결혼식 때 처음 만났던 서정환의 오만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위험 메시지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받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
아빠까지 위험해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태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 딸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딸을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냐? 태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위험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아빠, 제발 무슨 일을 벌이지 마세요. 준열 씨 아버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도망치려고 해요.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어요. 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15년 전 법정에 서 있을 때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도망칠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야. 태산의 손이 책장에 꽂혀 있던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연락처들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구나. 법정에서만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내 자신을. 태산은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한 강철처럼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주마,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태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움직일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철의 판사가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손에 쥔 태산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과거의 조각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먼지가 살짝 날렸고 태산은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기록된 이름들과 연락처들.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태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멍든 얼굴이 떠오르자 망설임은 곧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던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노정우 대법원장이었습니다. 태산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 그가 법대 교수 시절 가르쳤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태산이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놀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스승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주시니. 태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야, 너를 만나야겠다. 중요한 일이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은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태산을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태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곧 긴장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태산은 천천히 지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준열의 폭력, 이혼 후의 스토킹, 그리고 서정환의 권력 남용까지. 말을 마칠 때쯤 정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정환 회장.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불법 로비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죠.
지연 씨가 스승님의 따님이었다니. 태산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랜 세월 법정을 지배했던 그 권위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나?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법관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부당한 일에. 그날 오후 태산은 검찰총장인 김현수를 만났습니다. 현수는 태산이 부장판사 시절 함께 일했던 젊은 검사였습니다. 당시 태산은 현수의 올바른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현수의 사무실에서 태산을 본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강 판사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다니. 태산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난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서정환과 서준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주게. 불법 로비, 탈세, 비리. 30년 법조계에 있었던 내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약점이 있지.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태산이 언제나 강조했던 것은 정의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 사흘 뒤 태산은 서울 남산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국세청장 윤미경과 공정거래위원장 이상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태산의 법대 제자들이었습니다. 미경은 태산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이었고 상훈은 태산의 판결문을 연구해 박사 논문을 쓴 학자였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태산은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 있었습니다. 태산은 테이블 위에 서정환 그룹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현수가 보내준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료를 훑어보며 설명했습니다. 서정환의 건설회사가 지난 10년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아야겠네. 특히 세금 문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이야. 상훈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입찰 담합 정황이 보입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된 여러 공사들.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탈세 의혹도 상당합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흔적이 보여요. 홍콩과 싱가포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태산의 눈이 빛났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그의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15년간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은 언론사 사장 장태영을 만났습니다. 태영은 태산의 오랜 친구이자 법정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태산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15년 만에 나를 찾아온 거였군. 딸의 일이라니. 정말 안타깝군. 태영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우정에 대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몇 번 서정환을 파헤치려 했지만 매번 막혔어. 너무 강력한 인맥이 있거든.
광고주이기도 하고 태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걸세. 내 제자들이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 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자 생활에서 느꼈던 정의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론 보도 전략은 내게 맡기게. 진실이 드러나면 더 이상 그의 인맥도 소용없을 테니. 한 달 후 태산의 집 거실에는 그의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노정우, 김현수, 윤미경, 이상훈, 그리고 장태영까지. 테이블 위에는 서정환 그룹에 관한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정환 그룹은 최소 5건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입찰 담합을 했습니다. 또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건설로 인한 사고를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미경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약 500억 원의 자금을 세탁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탈세액만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어 상훈도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소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심각합니다. 집을 지연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다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태사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에 대한 분노, 자신이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의. 모두들 고맙네.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야. 정우가 태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판사 시절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정의는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모인 이들은 15년 전 법정에서 위엄 있게 정의를 선언하던 철의 판사를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태사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정위, 서정환 그룹 불공정 거래 혐의 전격 조사. 태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이 서서히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제면에도 비슷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국세청, 서정환 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 태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5년간 법정을 떠나 조용히 지내왔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열정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더 순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사는 지연과 함께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서정환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 비리와 입찰 담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본사와 자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서정환 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건물을 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사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에 대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이것 역시 정의를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 설마 이 모든 일이... 태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으로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일 뿐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불안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틀 후 장태영이 운영하는 일간지에 대대적인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정한 그룹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였습니다. 기사는 서정한 그룹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뇌물 공여, 입찰 담합 등 수많은 불법 행위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2년 전 붕괴 사고가 났던 상가 건물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서정한 그룹은 책임을 회피했었습니다. 그 사고의 유가족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총장 현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서준열의 스토킹과 폭행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가 지연이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와 CCTV 영상까지 모두요.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딸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고맙네, 현수야.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서정환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에게 굽신거리던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정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들 준열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누구 짓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준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평소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환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순간 축 처졌다가 곧 다시 곧게 펴졌습니다. 적이 누군지 알아야 싸울 수 있는데. 그때 정환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준열은 놀라 술병을 떨어뜨렸고 병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사는 집 거실에서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에 연행되는 서준열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준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준열 씨, 강지연 씨에 대한 스토킹과 폭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준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인이라 부르던 강태산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준열 씨의 아버지인 서정환 회장도 오늘 오후 탈세와 뇌물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뇌물 공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이 태산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2년간의 나날이 마침내 끝나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전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로 끝난 걸까요? 태사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정의를 수호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정한 정의는 이제부터야.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서정환 그룹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기업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협력사들은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한때 부동산 업계를 장악했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와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이것 역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장 정우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태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산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의의 길은 항상 멀고 험하지.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열과 서정환의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태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괴롭혔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태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태산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작은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서준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열은 태산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인어른, 당신이 어떻게... 태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을 폭행한 것이 자네 인생 최대의 실수였네. 준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와 맞서 싸우고 있었는지를. 구치소 면회실에서 태산과 준열의 마지막 대화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태산은 방청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정환과 서준열에 대한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시민들까지.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태산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판장은 다름 아닌 노정우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정우는 태산을 힐끗 바라본 후 곧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정한 피고인, 서준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서정한 피고인에게 탈세,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합니다. 서준열 피고인에게 상습 폭행, 스토킹,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산은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딸을 위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태산은 서울 종로구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은퇴한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태산의 오랜 동료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담 요청이 많네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한 은퇴 판사가 말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곳에서 해야 할 것 같네.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산은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제안이 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재단을 만들어요. 상담소와 연계해서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주거 지원, 취업 연계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태산의 눈이 감동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6개월 후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태산의 제자들, 법조계 인사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피해자들까지. 태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는 단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법정 밖에서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입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1년 후 태산의 집 정원.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꽃과 나무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일과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전에는 법대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오후에는 상담소와 재단 일을 했습니다. 지연이 정원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법학도들이었습니다. 태산이 특별히 선발한 장학생들이었죠.
아빠, 학생들이 왔어요. 자, 그럼 오늘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할게요. 태사는 미소 지으며 정원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녁, 태산과 지연은 집 테라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후회 없으세요?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포기하게 됐잖아요. 태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후회? 전혀. 이것이 진정한 평화야.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우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지. 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이의 연락이었습니다. 태산은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위한 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